간호조무사 실전 1000 체크업 테스트 2회 기초 간호학 개요. 페이지 300쪽. 약물의 연유 효과 중에는 가미성과 약물 알레르기, 축적작용, 약물 의존성, 내성, 중독작용이 있는데요. 먼저 약물 알레르기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으로 약물에 의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가밀성 반응이고요. 축적작용은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약물 의존성,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생리상태가 변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신체적 의존 현상과 과도하게 약물을 찾아 섭취하는 정신적 의존 현상을 말하고, 내성은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중독작용, 중독은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과 알코올, 마약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인 중독이 주로 문제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네요. 문제. 특정 약물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차츰 저하되어 기대되는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량을 증가해야 할 경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내성이죠. 페이지 134쪽.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은 갑사성 호르몬이 적절하게 생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 태아 때부터 2세까지 갑사성 호르몬은 성장과 골격계 신경계를 발달해서 중요하고요. 초기에 갑사성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으며 심각한 성장장애와 지능 발육 부전을 초래.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변비와 건조한 피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산부인과를 찾은 아기의 어머니가 신생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때 선천성 갑사성 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변비가 잘 생기고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요. 페이지 74쪽. 태반 조기 박리. 정상적으로 착상된 태반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임시 후반기에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 호발인자는 경상부, 다산부. 원인은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 임시성 고혈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자궁 종양이나 기형, 약물 복용, 외상, 엽산 부족이고요. 증상, 심한 복부 통증을 수반한 암적성의 질출혈, 모판 같은 수축을 보이는 자궁, 파동성 혈관 내 운동장애, 내추럴 쇼크, 치료 및 간호, 트렌델렌버그를 취하고요. 혈액 응고 장애를 교정하고요. 응급 제한 제거술을 하고요. 혈액 상태를 극소화시키죠. 심한 복부 통증을 수반한 암적서열 질출혈 증상을 보이는 태반 조기 박리의 발생과 관련이 높은 요인은 먼저 고혈압. 123쪽.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간선요법의 간호.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눈의 손상 방지를 위해 눈 가리개를 하여 보호,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몸에 골고루 쪼이기 위해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고 생식기를 가려준다. 수유 시에는 간선요법을 중단하고 수유한다.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준다.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하고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자주 한다. 문제. 황달 치료를 위해 2일째 강선요법을 받고 있는 신생아의 간호. 체위 변경을 자주 시키고 매일 빌리루빈 검사.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 체온 측정 자주.
수유시 광선요법을 준다라고 수유하고 탈수 증상 관찰학과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가리게 하시고요. 자, 오일에 바르는 거는 안 되고요. 세식기 부위를 가려주죠. 338쪽 볼게요. 시사 형태의 다른 식이 일반식, 경식, 연식, 유동식 있고요. 먼저 일반식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먹는 일반적인 식이를 말하고요. 경식은 씹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로 소화대 기능은 정상이지만 치아가 없거나 씹을 수 없는 환자에게 반찬을 다져서 제공하는 식사이고요. 연식은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게 조리한 식사로 섬유소 강한 향신료를 제한하며 결체 조직이 적은 식품이고요. 이 식사는 주로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구강과 식도에 장애가 있을 때, 식욕이 없을 때 이용되며 삼키는 능력이 부족한 70세 노인에게는 삼키는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좋은 연두부 정도 되는 음식을 제공. 유동식은 영양가가 많이 함유된 농축된 액체 음식을 말하며 주로 수술 후 환자, 삼키기 곤란한 자, 급성 고열 환자 좋은 식이고요. 예로는 맑은 국물, 미음, 과일 주스가 있고요. 자, 338쪽의 연식의 식품 선택의 중에서 여러 가지 연식을 먹을 수 있는 죽부터 향신료 같은 음식이 있고요. 자, 그에 맞는 우리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볼게요. 가자미 찜이죠. 페이지 343쪽을 볼게요. 간 질환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볼게요. 간 질환 시 식이요법.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식을 섭취하며 고지방식은 제한. 황달이 심하면 단즙 분비가 불량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에 지장이 있고요. 복수가 심하거나 부종이 있으며 식염을 제한하고요. 알코올은 간에 부담이 때문에 섭취하면 안 되고요.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간의 회복에 돕고요. 문제, 간 질환 환자의 식이에 오른 것, 저염, 고열량, 고비타민, 고단백. 페이지 60쪽. 임산부 요통이 심할 때, 자, 원인은 자궁 복부의 증대, 골반 관절의 이완이고요. 완화법,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굽 낮은 신발 착용,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는다. 골반 흔들기 운동, 고양이 운동한다. 뜨거운 물찜질 등 마사지를 한다. 의식적 이완법, 휴식, 따뜻한 매트리스 사용이죠. 문제, 임산부가 요통이 심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는다. 자, 인체의 120쪽을 필게요. 팁 두 번째, 척수와 신경섬유. 척수를 지나는 신경섬유들은 대뇌와 척수 사이에 교차한다. 모든 신경섬유는 한 번 교차하므로 왼쪽 대뇌방구는 몸의 오른쪽 반을 지배하고 오른쪽 대뇌방구는 몸의 왼쪽 반을 지배한다. 뇌척수액은 뇌실에서 생성되며 지준막하강을 흐르고 있는 액체이다. 자, 문제. 중추신경계의 지주막과 연지막 사이에 존재하는 무색 투명한 액체인 뇌척수액이 흐르거나 위치하는 부위로 오른 것은 지주막하강이죠. 자, 그 다음에 259쪽.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 중에서 내진다 두개골 골절, 비고골절, 할고골절, 쇄골골절, 늑구골절,
척추 골절, 주관절 골절, 천박과 손관절, 골반 골절, 고관절 골절, 대퇴골 골절이 있는데 조금 중요한 거 척추 골절이죠. 척추 골절은 원인은 기차, 자동차 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거물이나 바위에 깔렸을 때 골절되고요. 증상은 경추의 골절시는 손가락은 움직이지 못하거나 물건을 주웠을 때 단단히 잡지 못하며 요추의 골절시는 발가락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응급처치 척추 골절시는 처치보다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요. 몸을 똑바로 눕히고 척추 쇼크를 예방, 부상자의 머리를 들거나 일으켜 앉히거나 세우거나 걷게 하여서도 안 되며 음료수를 먹이기 위하여 목을 눕히는 것은 금물, 경추, 흉추, 요추 손상이 있어도 전신 분목 위에 바로 눕히고 경추 고임대로 대고 삼각건으로 매어 고정시키고요. 척추 골절 환자는 판자처럼 단단한 침상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문제 제 마지막 골절 환자 경우의 중에서도 머리를 들거나 앉아서는 안 되는 경우는 척추 골절 환자죠. 자, 페이지 88쪽 펼게요. 자, 분만 과정 중에서 분만 일기 개국기는 잠깐 앞에 넘길게요. 분만의 시작을 알리는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되어서 자, 경관이 열릴 때까지를 말하고요. 자, 분만체 2기는 태아 만출기, 자궁경관이 시세지 완전 개대 후부터 만출이 끝날 때까지고요. 3기는 태반 만출기, 태반과 탈락만 부속물이 배출되는 시기고요. 4기는 회복기, 자, 중지되고 회복기간, 이제 분만됐고요. 자, 보온을 시켜주고 휴식시켜주는 단계죠. 자, 문제는 분만 2기죠. 태아 만출기는 자궁경관 시세지 완전 개대 때부터 태아 만출 때까지 끝나는 데고요. 자, 팁을 볼게요. 자, 분만 2기 만출기 특징.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부터 태아의 몸체가 만출되는 시기로서 인부가 힘을 주어 복압을 높여야 하고요. 분만 2기 지연될 때 탈수 예방을 위해서 IV 정맥을 수부 공급, 아두가 반로될 때는 복압을 멈추고 이완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2기 만출 후에 간호에 있어서 목의 제대가 감겨있는지 확인 후 제대가 목을 감고 있으면 절대를 절단하고 분만을 빨리 진행시키고요. 자, 점에 혈액 태변이 코가 입에 있으며 신생의 호흡에 장애가 생기므로 자 비강과 구강을 흡인기로 흡인해주고 젖은 것으로 코와 입을 닦아주죠. 자 치료와 간호 중에서 회음보호 인부측 볼게요. 자 인부측의 회음보호는요. 자 회음 보호술은 아두의 진출이 시작되면 왼쪽 손가락을 후두에 대서 아두의 굴곡을 유지시키고 제일 밑에 보면은요. 아두가 반려될 때는 인부에게 복압을 주는 것을 그만다 있죠. 그리고 열상 시에는 날카롭진 무딘 가위로 회음 절개를 시행한다 있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문제. 자궁근간 개대부터 태아 몸체가 만출되며 회음 보호술을 시행하는 시기는 아두 만출시죠. 페이지 130쪽. 자, 모유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주 분비를 촉진하는 걸 볼게요. 자, 규칙적으로 수유를 해서 유방을 비워주고 수유를 실시하게 해주고요.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열량 340kcal 증가시키고 영양 풍부화시키 섭취해주고요. 정신적, 신체적 산모 안정이 중요하고요. 유방 마사지를 잘해주고 수분은 하루에 3000cc 이상 공급. 자, 유즙이 분비되는 시작되는 초기부터 시생하게 빨리면 유즙을 분비가 더욱 촉진되죠. 자, 수유 방법. 수유 전에 젖은 기저귀를 교환. 수유 전에 멍멍이 손으로 씻고요. 모유를 먹일 때 유방을 물로 씻고요. 유방이 코를 막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에 먹이고요.
그 다음에 젖꼭지를 깊숙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두기 사용을 이용하여 지지해주고 유방을 받고 20분 동안 영양을 충분히 주고요. 끝난 후에 등을 두드려 트름을 시켜 복부 표면 없애주고요. 끝난 후에는 유방에 남은 거 다 짜내서 비워주시면 되죠. 문제. 유주 분비 증진을 위해서 산모에게 교육할 내용. 자, 신생아 올 때마다 충분히 젖을 먹인다. 자, 자주자주 아이에게, 신생아에게 빨리 해서 유주 분비를 더 촉진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단백 수분 제한 시기가 아니고 영양 풍부한 시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수유 시에는 유방을 완전히 비워주시고요. 운동하면 안 되고요. 찬물로 마사지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39쪽 볼게요. 팁에서 제일 밑에 파상풍균. 이거는요. 자, 침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상처죠? 개방된 깊은 상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볼게요. 자, 파사풍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는요, 어쩔 때 상처가 깊고 이물질이 깊이 박혀 있을 때 의사나 간호사 보고하고 예방접종을 하시고요. 자, 238조 파사풍은요, 대표적으로 찰가상, 열상, 자상, 절상일 때 많이 파사풍이 걸리고요. 주의점은 파사풍 환자에게 광선을 쪼이면 경련이 촉지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파사풍은 그 침입을 고려해야 할 상처는 뭐죠? 개방돼 깊은 상처를 말하죠. 페이지 164쪽을 필게요. 자, 아동의 흔한 건강 고열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열을 내리기 위한 환경적 준재로는 옷을 적게 입거나 벗겨주고 피부를 공기에 노출시키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환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해열제를 투약한 1시간 후에 시행한다면 효과적이죠.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 미온수 또는 얼음 베개를 내주며 발은 따뜻하게 해주고 미온수로 닦을 때는 자, 처음에는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해서 15, 20분 동안 실시하시고요. 35, 50%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여 알코올 마사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체온을 재서 보고하셔야 되고요. 체온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하고요. 구강 간호를 실시하고요. 탈수 증상을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문제. 열이 있는 환자에 대해 열을 내리기 위한 환경적 준재, 수분 섭취는 증가, 체온을 매일 측정, 그 다음에 처음에 미온수를 물로 시작해서 15, 20분간 하시고 이불을 덮으면 안 되고요. 옷을 벗기고 방안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페이지 56쪽을 필게요. 자, 인부사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하는 검사. 체중 측정, 소변 검사, 혈압 측정, 복부 청지 및 촉진이죠. 문제. 자, 임산부 산정관리에 있어서 측정해줘야 하는 검사 뭐죠? 체중, 혈압 검사. 자, 224쪽 필게요. 자, 응급처치 4단계 있죠. 기도유지, 지열, 쇼크 예방, 상처 보가 있죠. 자, 만약 지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출혈을 막고 부상자가 안정되도록 눕혀주고요. 대출혈이 있으면 우선 상처를 압박시켜주고요. 자, 지혈하는 방법은 지적 압박, 지압법, 지혈제가 있는데 지적 압박은 먼저 우선적으로 부상자를 세명 구하기 위해서 하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죠. 자, 문제. 지혈 시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간호는 뭐죠? 지적 압박을 하셔야 되겠죠. 자, 86쪽을 볼게요. 자, 분만체 1기, 개구기. 자,
개고기는 분만 시작을 알리는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되어 경관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10 내지 11cm를 말하고요. 옆에를 볼게요. 자, 개고기 때는 인부 측에는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거 회음부를 상무하고요. 복압을 금지시키고요. 활력 징후와 구강 간호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신 목욕 금하고 그 다음에 실내를 걷게 해주고요. 진통이 강하게 오며 누워서 조기 파수나 급속 분만을 예방하고 가벼운 유동식을 조금씩 주고요. 관장을 배변하게 함으로써 오염 방지, 수축작용을 촉진시키고요. 호흡은 라마조 호흡을 하도록 해서 이완을 시켜주고요. 자, 자구 수축과 수축 사이에 태아, 심음을 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팁으로 볼게요. 분만일기 임산부 간호, 인부의 체해를 측이로 해주고요. 활동기에 사용된 호흡법을 가르치고 자궁 수출 시 인부에게 용기를 보돋아 주고요. 인부에게 태아 심음을 들려주고요.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을 갖게 해줘야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자, 간호조무사가 처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만 일기 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신 말을 볼까요?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잠시 쉬고 긴장을 세워야 되겠죠. 자, 페이지 105쪽을 볼게요. 산후출혈. 자, 산후출혈은 500cc 이상의 출혈을 있을 때를 말하고요. 자, 팁에 산후출혈의 요인, 다산부, 다태 임신, 거대야, 여수가다증, 난산, 천전치, 태반 조기 박리, 자궁 무력, 임시성 고혈압, 자궁 근조, 전류, 태반일 때 산후출혈이 생기고요. 자, 처치 및 간호, 출혈한 기록 및 활력 징후 측정, 오로색 양 냄새를 귀로 자궁 저부에 얼음주머니 적용하시고 회음부 주위에 열상 확인 및 봉합, 절대 안전과 자궁 수축제 주사와 자궁 저부 마사지 주시고 속발설 산후출혈이 의심된 경우 배출된 태반을 확인하고 소파 수술로 잔류 태반 조직을 제거하시고 산후출혈 시 가장 먼저 처치해야 할 사항은 하지를 올려주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죠. 문제 볼게요. 자, 산후출혈에 빠지는 경우에 출혈 내용. 자, 산모에게 조기 이상시키면 안 되죠. 산모의 상체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하체를 올려주시고요. 산후출혈 시 자궁 저부 마사지. 그 다음에 4번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관계없는 게 아니죠. 네, 원인은 제왕절개하고 조사 원인이 아니죠. 다산부, 다태임신, 거대야, 야수가다증, 전치대예방, 태반조기 박리, 임시성, 고혈압, 자궁근종. 자, 그 다음에 산후출혈은 출혈량이 500cc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36쪽을 볼게요. 자, 1회 때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환자와의 관계를 볼게요. 자, 37쪽 볼게요. 자,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안감 크고 진단, 예후, 치료에 대한 알고 싶어 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이상 증상이나 궁금해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게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36쪽 볼게요. 환자 상태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나 간호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하죠? 항상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자, 문제를 볼게요. 환자가 병원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간호조무사 태도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3쪽을 빌게요. 자, 약물의 보관.
일반적으로 약물은 될 수 있는 한 30도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며 지사광선을 피하며 보관하며 약병, 약상자, 기타 약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뚜껑을 닫아두고 액체 종류의 약품도 증발되기 때문에 뚜껑 항상 닫아주시고요. 정제 환제라도 열어두면 변질되기 쉬우니까 항상 뚜껑을 닫으셔야 되고요. 연고, 리니먼트,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은 약장의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두고요. 혈청, BCG용액, PBD용액 이런 일반 백신과 알부민, 간장 추출물 등은 2 내지 5도 냉함석에 보관하고 기름 종류의 약품은 10도 전후로 보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간호사에게 보고하고요. 자, 온도 점검은 하루에 2번 하고요. 보존기간은 2년이죠. 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1번 혈청, BCG용액, PBD용액, 예방백신, 이슐린, 간장추출물, 헤파린, 알부민, 혈액응고 인자는 2 내지 5도 냉각수로 보관. 좌약은 실온 보관.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고요. 신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향정신성 약물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 문제. 약물을 보관하는 방법. 2 내지 5도 냉각수에 보관해야 할 약물을 먼저 혈청이죠. 자약은 실온이고요. 소독약도 실온이고요. 소독약은 다른 칸막이에 두시고요. 생리식염수도요. 따로 칸막이에 두시고요. 알코올은요. 다른 칸막이에 두셔야 되겠죠. 자, 127쪽을 빌게요. 자, 신생아를 기본 간호 돕기 중에서 자, 감염과 예방 손상 발지 쪽을 볼게요. 자,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경우 산도를 지나면서 인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1% 질산은 한두 방울 또는 1%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0.5% 에리트로마이신을 안용고를 사용하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로서 신생아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손 씻기를 지도 감독해야 하고요. 신생아의 경우 대부분 간 기능이 미숙하여 출혈 경향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분만 전에 비타민 K를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 분만 후에는 1.0mg의 비타민 K를 근육 주사를 해야 되죠. 자, 문제 볼게요. 신생아에게 자, 출생 직후 비타민 K를 주사하는 이유는 뭐죠? 생리적 저프론트롬빈 혈증을 인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88쪽 볼게요. 자, 팁으로 볼게요. 초산부와 경산부의 분만실 이동 시기. 분만 2기의 초산부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10cm 이상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기고요. 경산부는 자궁경관이 6 내지 8cm 정도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기죠. 문제. 경산부의 경우 진통실이나 병실에서 분만실로 옮겨갈 시기는요. 자궁개대 6 내지 8cm죠. 자, 99쪽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산욕기고요. 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산욕기 때는 너무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읽는 건 생략하고요. 문제 오답 정리 위주로 볼게요. 수유를 시키지 않은 산모는 유족을 짜내서면 안 되고요. 분만 8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가도록 독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령이는 자조하여 자궁 탈출을 방지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욕을 하도록 하여 회유 상처 치유를 돕고요. 신상이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좀 몇 차례 운동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3번 312쪽을 볼게요. 자, 제3제는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위장 및 12장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로서 pH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제3제는 소화성 궤양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궤양 자체의 치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 대표적인 약물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칼륨 카포이트네이트가 있고요. 문제. 제3제에 대한 설명. 위산을 중화시켜 12지장 점막 및 위장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125쪽을 볼게요. 출생 즉시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체중 신장, 신생아의 피부색, 출생 시 울음을 포함하는 신생아의 출생력을 관찰하며 체온, 맥박, 호흡수, 의식 정도, 활동이 일반 수준을 포함하는 생리적 상태를 말하고요. 자,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점수고요. 자, 평가 항목, 피부 색깔, 심박 동수, 반사 반응, 근 긴장도, 호응 상태를 평가하고요. 문제, 출생 직후 아프가 판정의 조건은 뭐죠? 피부색, 호흡, 근육 긴장도고요. 추가적으로 더 쓰면 되겠죠? 심박, 동수, 반사, 반응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70쪽을 볼게요. 자, 앞장을 넘겨볼게요. 자, 태아의 부속물 중에는 남막, 태반, 제대, 양수가 있고요. 자, 정의만 볼게요. 남막은 자궁 내에서 태아를 싸는 남막으로 외축으로 탈락만, 용문막, 양막 등이 있고요. 태반은요, 자궁면에서 수정란이 척선된 부위로부터 시작해서 모체 측의 탈락만과 태아 측의 용문막이 하나가 되어서 태반이 되는 거고요. 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탯줄이죠. 자, 탯줄은 양막으로 덮여 있고요. 태아와 태반을 연결한 곳이고요. 자, 넘길게요. 제대 동맥 2개와 제대 정맥 1개가 있고요. 양수는 양막강을 채우고 있는 혈액 액체로서 초기에는 거의 무색투명한 액체이나 후반기 때 태지, 솜털, 태아의 피부면에서 탈락한 상피 세포층이 포함되어 백색 노르스름한 색깔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자, 태아 및 태아 구성물을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며 임신 중 태아 체온 유지, 유창 방지, 분만 시 산도 요나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죠? 양수죠, 양수. 자, 인체 101쪽을 볼게요. 자, 신장은 후보벽에 좌우 한 개씩 놓여 있고요. 자, 옆에 팁으로 볼게요. 비뇨기의 기능을 볼게요. 자, 비뇨기의 기능. 요소, 요산, 크레아틴은 이제 기타 대사물이 배설이 할 수 있는 기능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배설하는 것이 바로 소변을 일으키는 말이고요. 영양물질을 재흡수하고요. 체가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체내로 들어온 이물질을 배설하고 혈압 조절 호르몬을 분비가 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소변 검사는 신체적인 이상을 진단하는 데 시행하게 되는 검사인데 정상 소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요소였죠? 그리고 요산 크레아틴이 있었죠? 여기 볼게요.
93쪽을 볼게요. 자, 팁을 보시면 임신부의 3대 사망 요인이 남아있죠. 제일 중요하죠. 자, 임신부의 3대 사망, 산후출혈, 산후감염, 임시중독증. 자, 27번 다 발음 나왔죠? 산후출혈, 임시중독증, 감염 1번이죠. 자, 164쪽을 볼게요. 탈수. 아이가 탈수 상태가 되면 기면 상태되고 팔, 다리가 참백, 입술이나 피부 점막이 건조, 거칠어지죠. 힘없이 울고 갈증이 나고 빠르고 약한 호흡과 맥박, 체온이 상승, 그리고 대천문, 천문과 눈주위가 움푹 들어가고 근육의 탄력성, 피부 긴장감이 적어지며 체중이 감소, 소변이 농축, 요량이 감소, 되죠? 그 다음에 이때는 수분을 경부적, 비경부적으로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가 어른에 비해서 탈수가 잘 오는 이유, 성인에 비해 수분 교환율이 7배 더 높고 세포 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어서 대사율이 더 높고 신장이 미성숙해서 체액량을 유지할 만큼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 탈수시 증상. 자, 체온은 상승이죠. 맥박은 상승, 황달은 없고 혈압은 감소, 건조한 피부와 혼적된 얼굴이죠. 311쪽. 팁을 볼게요. 스트랩토마이신, 그람 여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항균 작용을 하고 두통, 현기증, 식욕감퇴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투여 시 평형실조 난청, 즉 제8뇌신경 장애가 나타나죠. 문제 1차 항결핵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제인 스트레스마이신 부작용을 맞아 제8뇌신경이죠. 111쪽을 볼게요. 성장은 양적인 변화로 세포의 수가 크기, 세포의 분할, 무게에 있어서 증가, 의미하고요. 외적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는 거고요. 옆에 팁을 볼게요. 성장은 신체 크기 증가 혹은 부분적인 증가로서 양적인 변화를 성장이라 하고요. 밑에 발달의 원인, 발달은 복합적이고 방향성이 있고 예측적이고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죠. 넘겨볼게요. 성장 팁. 신장, 체중, 골격 등의 변화가 운동 기능 변화와 같은 단순한 양적 변화는 성장이라 하고 인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구조나 기능의 분화와 통합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질적 변화까지 포함되는 것은 발달이라죠. 발달은 미숙한 낮은 단계에서 차원 높은 단계로 일정한 순서와 질서에 의해 진행되고 분화와 통합을 과정을 거치죠. 밑에 팁. 발달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측면들은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신체적 성장보다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정진시나 기아 혹은 장기 질병과 같은 큰 위기 상태하에서 신체적 성장은 다른 발달에 비해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죠. 문제 볼게요.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 성장에는 개인차가 없으나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고요. 발달은 기능과 기술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발달은 성장보다 환경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요. 성장과 발달은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서로 연관성이 있고요. 성장과 발달은 예측 불가능하며 질서정연한 과정이다. 인체 문제 67쪽 볼게요.
팁의 제일 밑에 볼게요. 췌장의 역할. 아칼리성인 소화기관 역할을 하고 뇌부기기관을 하는데 소화기관 역할에서는 아칼리성인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리파제는 지방, 트리스는 단백질 이렇게 소화효소를 분비하고요. 뇌분비기관 역할. 랑게르한스섬에서 호르몬 인슐린은 혈당을 저하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하는 게 췌장이죠. 문제 볼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리파제, 아밀라제, 트립신. 자, 기초간호와 361쪽 볼게요. 자, 정의 위주로 볼게요. 탄침은 끝이 뾰족하며 총체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도를 검사하고요. 자, 커튼 플라이어, 핀셋은요, 구강 내의 이물질을 빼거나 구강 내로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넣는 거고요. 치경, 동그랗고 조그만한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서 어둡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밝게 하여 쉽게 거울에 보여주고 뺨이나 혀를 제껴서 진료 시 기계적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요. 넘기시면 유니체어. 유니체어는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장비이다. 자,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핸드스피스는요. 고속 회전 절삭 기구. 구강 내에서의 치질 삭제.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고 물이 함께 부사되어 말차려를 줄이도록 설계한 거고요.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는요. 임시 치관 제작, 의치 조정, 수복문의 조정 및 연마, 구강 안에서의 충전문의 연마나 우식 치질에 삭제할 때 하는 거고요. 3A 시린지는요. 유니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치아를 건조시키거나 세척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요. 캐비트론, 초음파 치석 제거기, 라이트 큐어링 거는 레진 광중합기, 레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장비고요. 서션기, 구강 내에 고여있는 물이나 침, 혈액 등의 액체를 흡입해서 제거하는 장비. 라이트, 입안을 비추는 할로겐 램프. 타구, 입안에 침과 물을 빼는 거. 브레킷, 기구를 올려놓는 테이블이죠. 문제 볼게요. 어둡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밝게 하여 치과 치료를 돕는 기구는 뭐죠? 치경이죠. 치아의 기능에 대한 설명 360쪽을 볼게요. 치아의 주요 기능은 저작으로 저작의 간에서는 상하악 전치가 음식물을 물어서 자르는 역할을 하며 소구치, 대구치는 교환면으로 음식물을 깨물어 씹어서 연화, 소화 그리고 흡수에 도움을 주고 유치혈기는 있어서 충분히 저작을 행하는 것은 아동의 두 개 안면 발육 촉진에 도움이 되고 발음이 있어서는 혀, 입술, 장개의 성음에 크게 관여하고 미용 기능과 공격 기능, 방어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치아의 기능. 답은 4번이죠. 주요 기능은 저작이며 발음 기능, 심리적 기능이 있죠. 자, 페이지 419쪽을 볼게요. 수치료법. 수치료는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이는 지방연소에 도움이 되고 음양의 조화로서 자율신경계의 조정에 영향을 주며 수분, 염분, 비타민C 손실이 적어 산염기 균형에 도움을 주며 피로해지 심신을 안정시키고요. 냉온욕은 냉탕, 온탕의 교대로 들어가는 수치료법이고요. 자, 밑에 욕조의 온도는 냉탕은 16도, 온탕이 42도 전후로 이상적이지만 순환기 질환자에게는 30도, 40도 이렇게 10도 차이로 내는 것이 좋죠. 문제 볼게요.
수준요법에서 냉온탕 이상적인 온도는 냉탕은 16도, 온탕은 42도가 되겠죠. 399쪽을 볼게요. 제형의 종류. 제형의 종류는 의미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달달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탕제는요. 탕약과 또는 기타 용기 중에서 약물을 넣고 물을 부어 가열하여 성분을 삼투시키는 방법. 중요한 거 급성 질환에 많이 응용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그거하고 반대 개념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만성질환의 질환에 응용되는 건요. 환제죠. 환제는 각종 약물을 분쇄하여 세말로 한 후 꿀이나 물 또는 풀 등 기타 결합제를 가해서 일정한 크기로 환약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제. 마른 약들을 균등한 세말로 하여 체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제는 약물에다 물을 가하고 달려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진하게 달려서 꿀이나 설탕 등의 보존물을 넣고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로 만든 것이고요. 주제는 약물을 알코올 용액이나 양조주 등에 담그고 유효 성분을 삼투시켜 부용하는 것. 정제, 약물을 세말로 하거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후 부영제를 가하여 정제를 만드는 것. 엑기스, 약물의 유효 성분을 전출한 양액을 농축시켜 약물의 일정 용량의 가용성 성분을 제품의 일정량에 일정하게 함유되도록 한 것이고요. 시럽제는 약물을 탕전하여 찌꺼기를 제거시킨 농공액이나 분말에 배당의 농은 용액을 떠서 만든 것이고요. 주사제는 생약의 새로운 응용법으로서 약물을 삼투시켜 근육이나 경혈을 주사하는 약제. 훈제, 약물을 혼합시켜 환제로 하거나 단미로 하여 숯불 위에 놓고서 환부나 비위에 훈연하는 방법. 좌제, 환제나 정제를 만들어 질내 또는 항문으로 삽입하러 치료하는 제제를 말하죠. 문제, 약물을 물에 넣고 끓여 찌꺼기를 버리고 탕액을 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급성 질환에 많이 응용되는 건 뭐죠? 탕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제2의 기초 간호학 문제풀이 끝났습니다.